제가 올해 62세인데 젊어서부터 반반하게 예쁘다는 소리 좀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혼자 산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별의별 남자들한테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고 살고 있어요. 저번에 옆집에 사는 70대 노인분이 혼자 산다고 만만하게 보여서 그런지 문 열어달라고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때 정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가 62세라 그러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어머, 김 여사님은 62세 같지 않아요. 아직도 몸매가 아가씨 같네. 이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야 좋죠. 젊었을 때는 동네에서 제 별명이 미스 코리아였어요. 그때는 남자들이 줄을 섰죠. 지금도 운동 열심히 하고 피부 관리도 꾸준히 하려고 애쓰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를 놓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예쁘게 꾸미고 거울 보는 재미, 이게 또 나이가 들어서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나를 가꾸는 일이 때로는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더라고요. 칭찬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 일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는 그저 곱게 늙고 싶은 마음뿐인데 주변에서 저를 보는 시선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혼자 산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부터는 더 심해졌죠. 그게 저의 가장 큰 불안이고 고민이 되었어요. 저는 깊은 외로움 속에 살고 있어요.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나는 혼자구나 하는 느낌이 확 밀려오죠. 밥 한 끼를 먹으려 해도 혼자 먹자니 차리기 귀찮고 대충 먹자니 건강이 걱정되고 마음 둘 곳이 없는 이 기분, 혼자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일 서러울 때는 아플 때예요. 밤새 열이 나고 끙끙 앓아도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땐 정말 눈물이 핑 돌죠. 젊었을 때는 혼자 사는 게 자유롭고 멋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니까 그 자유가 외로움으로 바뀌더라고요. 외로움이 깊어지면 자꾸만 안 좋은 생각도 들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혼자서 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게 세상의 어떤 힘든 일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매일매일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는 정말 사소한 일도 다 혼자 해결해야 해요. 저는 키도 작고 힘도 없거든요. 그런데 글쎄 형광등이 나갔는데 그걸 혼자 갈아보겠다고 사다리 위에 올라갔다가 얼마나 아찔했는지 몰라요. 손은 떨리고 사다리는 흔들리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얼른 내려왔죠. 그때 생각했어요. 또 무거운 생수통이나 쌀포대 같은 걸 옮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끙끙대면서 겨우겨우 끌고 오죠. 보일러가 고장이라도 나는 날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당장 추워 죽겠는데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 돈은 얼마나 깨질지 머리가 새하얘져요. 이런 사소한 불편함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를 지치게 만들어요. 남자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저한테는 하나의 큰 산처럼 느껴집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지만 그 돈을 쓰는 과정마저도 저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남자는 많은 것 같은데 저에게 진정한 남자는 아직 없네요. 제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예쁘다는 칭찬을 들으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칭찬이 불필요한 관심으로 이어질 때예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공원에 잠깐 앉아 있으면 꼭 낯선 남자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려니 하고 넘겼는데 갈수록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제 사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려고 하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동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남자들이 끈질기게 말을 걸어올 때가 제일 당황스러워요. 저는 그저 조용히 제 할 일만 하고 싶은데 자꾸만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피곤하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약점 때문에 더 많은 시선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남자들은 제가 62세라는 걸 알면서도 김 여사님, 아직 젊고 예쁘신데 식사라도 같이 할까요? 하면서 선을 넘는 농담을 던져요. 저를 무슨 20대 아가씨처럼 대하는 거죠. 커피 한 잔 같이 할까요? 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외로운데 우리 같이 살아요. 이런 말을 태연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쉬워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저는 엄연히 60인데 저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듯한 그들의 시선이 너무 불쾌하고 역겨웠어요. 60대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도 지켜야 할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 나이와 외모를 가지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 사니 외로울 거고 젊어 보이니 쉽게 넘어올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더 무서운 건 어떻게 알았는지 제 연락처를 알아내서 끈질기게 연락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 뭐 하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대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정중하게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거절해도 왜 이렇게 차갑게 구세요? 그냥 친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하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정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고 집요함이 끝이 없었죠. 이게 바로 디지털 시대의 스토킹이구나 싶었어요. 60대가 되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럴 때마다 세상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고 내가 어디 숨어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안면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돌변했을 때예요. 동네에서 마주치면 늘 친절하게 인사하던 아저씨가 어느 날 밤늦게 저희 집 문을 두드린 거예요.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문 좀 열어보세요 하며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쾅거렸죠. 저를 아는 사람이라 더 무섭더라고요. 그동안 친절했던 그의 모습이 가짜였나 싶기도 하고 내 집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온 거죠. 그때부터 저는 모든 이웃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혹시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이처럼 외부의 위험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으로부터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옆집에 사는 70대 노인분은 평소에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분이셨어요. 아침에 마주치면 김 여사님, 좋은 아침이요 하고 먼저 인사도 건네시고 제가 짐이라도 들고 가면 제가 들어줄게요 하면서 도와주시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마음 편한 이웃으로 생각했어요. 나이가 있으시니 저는 믿었죠. 동네 사람들도 그분을 참 좋은 어르신이라고 칭찬했어요. 저도 그 어르신께는 항상 밝게 인사하고 혹시 불편한 일은 없으신지 먼저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옆집 어르신이 전혀 경계 대상이 아니었어요. 저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깨졌는지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립니다. 이래서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나 봐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어르신이 조금씩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저를 마주치면 김 여사님, 혼자 사니까 적적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좋은 거 있는데 와서 좀 볼래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나이가 있으시니 외로우셔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그런데 갈수록 그 말들이 노골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김 여사님처럼 예쁜 분이 혼자 사는 건 낭비지요. 저녁에 같이 밥이라도 먹고 이야기도 좀 하고 삽시다.
제가 불편한 표정을 지어도 그분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쑥스러워하는 줄 아는 것 같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이 저를 그냥 이웃이 아니라 만만한 여자로 보고 있구나. 그때부터 저는 그 어르신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9시쯤이었을까요? 저는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인터폰을 봤는데 글쎄 옆집 어르신인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분이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김 여사, 문 좀 열어보소. 나 할 말이 있다니까.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취한 듯 이상했고 험악하게 들렸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왜 이러시지? 혹시 나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건 아닐까? 온갖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최대한 조용히 숨어 있었는데 그분은 10분 넘게 계속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공포스러웠던 10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 아저씨에게 옆집 남자가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오려고 해요. 너무 무서워요. 하고 울먹이면서 말했죠. 신고를 하고 나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 오기까지 그 짧은 시간이 저한테는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죠. 온몸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행히 잠시 후 경찰차가 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옆집 어르신이 조용해지셨어요. 경찰 아저씨가 상황을 듣고 옆집 어르신에게 경고를 준 후에야 저는 안심할 수 있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여자는 무조건 경찰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을요. 70대 노인이라고 해도 위협은 위협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병이 생겼고 옆집 문만 봐도 심장이 내려앉는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옆집 노인네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별 이상한 인간 다 봤어요. 어르신 대접을 해줬더니 사람이 이렇게 변하네요. 진짜 사람 조심하고 살아야겠어요. 저는 일부러 1층으로 이사 왔어요. 나이가 드니까 계단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짐을 옮길 때도 편하고 화분도 키우기 좋고 1층이 주는 편리함 때문에 정말 좋았죠. 그런데 1층에 살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1층은 누구에게나 너무 쉽게 노출되는 공간이잖아요.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시선이 항상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죠. 아침에 편하게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신경 쓰이고 밤에는 누군가 창문 밖에서 저를 훔쳐보고 있을 것 같은 섬뜩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1층은 편리함 대신 사생활이라는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드는 곳이었죠.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가장 소름 끼쳤던 일은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환기를 시키려고 방충망만 닫아두고 창문을 조금 열어놨었죠. 그런데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밖을 봤어요. 수상한 남자 하나가 저희 집 창문 바로 앞에서 집안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비명도 안 나왔어요. 그 남자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휙 도망가 버렸죠. 그 순간의 공포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거지하고 있는 모습을 그 남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제가 뭘 하는지, 집안에 누가 있는지 다 엿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창문 근처에도 가기가 무서워졌어요. 시각적인 위협이 저에게는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이었죠.
그 훔쳐보는 남자 사건 이후로 저는 완전히 자유를 포기했어요. 햇볕이 잘 들어오는 집이 좋아서 1층에 왔는데 지금은 두꺼운 암막 커튼을 하루 종일 쳐놓고 살아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건 상상도 못하죠.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막아버렸어요. 혹시라도 창문이 깨지거나 누가 침입할까봐 튼튼한 방범창도 새로 달았어요. 돈은 돈대로 깨지고 집은 감옥처럼 답답해졌죠. 그 커튼 뒤에 숨어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왜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살지 못하고 숨어 지내야 하나.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1층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고통을 겪고 있겠죠? 저는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서야 겨우 안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답답함과 우울함을 얻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혼자 살다 보면 꼭 남자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 베란다에 물이 새서 수리가 필요하거나 싱크대가 막혔을 때처럼요.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가 생겨도 사람 부르는 게 무서워서 끙끙 앓다가 그냥 넘길 때가 많아요. 특히 수리기사 아저씨들이 집에 들어오는 게 너무 무서워요. 혹시 혼자 사는 걸 알고 이상한 짓을 하진 않을까? 아니면 저를 만만하게 보고 바가지를 씌우진 않을까? 별의별 걱정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고장들은 그냥 참고 살아요. 수도꼭지가 쫄쫄 새도 그냥 참고 살아요. 불편해도 누군가를 집에 들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뭐든지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유튜브에서 형광등 가는 법, 간단한 공구 쓰는 법 같은 걸 열심히 찾아봤죠. 여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철물점에 가서 드라이버도 사고 공구함도 샀어요. 형광등을 갈 때는 사다리를 펴고 올라갔는데 세상에 제 키가 작아서 천장에 손이 겨우 닿는 거예요. 게다가 사다리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진땀을 뺐죠. 겨우 형광등을 갈고 내려왔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쑤시더라고요. 이건 여자 혼자 하기엔 너무 위험한 일이구나 하고 절실히 깨달았어요. 물론 간단한 못질이나 나사 조이는 건 제가 할 수 있지만 안전이 걸린 일들은 무리였죠. 결국 전문가를 불러야 할 때가 오면 저는 엄청나게 긴장을 해요. 특히 수리기사 아저씨에게 혼자 산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혹시 누가 집에 있는 것처럼 TV를 크게 틀어놓기도 하고 일부러 남자 목소리로 통화하는 척 연기하기도 해요. 수리가 끝난 후에는 더 불안해요. 혹시 저를 다시 찾아오진 않을까? 이상한 소문을 내진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여자라서 잘 모르겠지 하고 대충대충 수리하거나 비싼 값을 부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를 부를 때마다 아는 남자 동생에게 부탁해서 대신 전화를 걸게 하거나 옆집 아주머니에게 잠시 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해요. 수리 하나도 마음 편하게 못하는 제 처지가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지금이라도 남자를 만나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힘든 순간은 생활의 불편함보다 마음의 외로움이 클 때예요. 형광등을 갈다가 넘어질 뻔했을 때 내 딸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할 텐데 말이에요. 물론 결혼해서 떠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아주 가끔씩 이렇게 힘든 순간에는 가족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지죠. 혼자 살면서 겪는 생활의 어려움은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혼자서 척척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그 용기를 내는 것도 저에게는 큰 숙제랍니다. 제 얼굴이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동안 때문에 오히려 곤란할 때가 많아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60대처럼 대하지 않고 자꾸만 젊은 여성처럼 대하려고 해요. 제가 무슨 모임에 나가서 나이를 말하면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하면서 저를 놀리는 사람도 있죠. 심지어 남자들은 제가 아직도 연애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저 편안하게 동년배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자꾸만 저에게 젊음을 기대하는 시선 때문에 피곤해요. 제가 제 나이에 맞게 행동해도 왜 저렇게 젊은 사람이 늙은이처럼 행동해? 하고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동안이라는 칭찬이 때로는 저를 옥죄는 덫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나이 62세의 삶을 살고 싶은데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 나이에도 남자들이 저에게 끈질기게 접근하고 만만하게 보려고 할까요? 아마 그 남자들도 외로워서 그러는 걸 거예요. 나이가 들면 남자들도 외로움을 많이 타고 누군가 옆에 있어주길 바라겠죠.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특히 혼자 사는 예쁜 여자라는 저의 상황을 보고 쉽게 만날 수 있겠지 하고 착각하는 거죠. 그들은 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의 외로움까지 이해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저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그들의 착각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볼 이유는 없으니까요. 공주병이 걸려도 단단히 걸렸다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몰라요. 낮 동안 겪었던 모든 불안과 공포는 밤이 되면 더 커져서 저를 괴롭혀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요. 옆집 남자의 초인종 소리, 창문 밖에서 저를 엿보던 남자의 눈빛이 자꾸만 떠오르죠. 아주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요. 혹시 누가 문을 따고 들어오는 건 아닐까? 지금 창문 밖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뜬 눈으로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잠을 못 자니까 몸은 피곤하고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결국 저는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잠을 자지 못하니 다음날 일상생활도 엉망이 되었죠. 밤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공포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나쁜 일들을 겪다 보니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새로 만나는 사람, 심지어 저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웃에게도 혹시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죠. 예전에 알던 친한 친구가 요즘 힘들지 않아? 하고 걱정해줘도 내 사정을 캐내려는 건가? 하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저를 더욱 외롭고 고립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스스로를 가둬버리니 마음의 병이 깊어질 수밖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벽을 치고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를 혼자 사는 외로운 여자라고 부르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나를 위해 독립적으로 사는 멋진 여자라고 부를 거예요. 외로움과 위험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 삶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로 했어요. 누가 저를 만만하게 보든 이상한 말을 하든 저는 그들의 시선에 갇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고 믿어요. 외로움을 느끼면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고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겪은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쁜 외모, 멋진 몸매는 절대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다만 그 선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당당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 모두 멋지고 지혜로운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